인간은 로봇 군대하고 곧바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하겠습니까? 로봇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쓰는 겁니다. 이게 대규모 전쟁으로 국가 대 국가 의 전쟁, 그것도 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야 끝나는 그런 수준의 곧바로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공멸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 미래의 전쟁의 양상이 바뀌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미 미래 전투의 테스트 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도 전투의 가장 주된 요소는 컴퓨터 그리고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이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수행하는 전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혹은 무인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인데 뭐 한 1만 대를 뭐 실전 배치를 곧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로봇개 같은 경우에 그 로봇개 등에다가 무기를 장착하고 전쟁터에 보내서 전쟁을 하겠죠. 그러면 한쪽은 로봇,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가지고 사람이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건, 그것은 전투의 어떤 그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상대편도 똑같이 전력을 맞추기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을 통한 전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투를 할 때 그 성능의 차이에서 일단 첫 번째 전투의 성패가 갈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쪽이 이겼다 해서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전쟁이 끝나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개발하거나 혹은 그걸 활용해서 전쟁하는 마지막 사람과의 전쟁까지도 가야 전투의 승리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절대 전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요. 전투의 가장 중요한 승패를 가르는 전투는 인공지능 로봇끼리의 전투가 되지만 결국은 최후의 승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로봇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하나는 국지전, 완전히 풀 전력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승패를 가늠해야 되는 그런 대규모 전쟁이 아닌 국지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국지전들은 지금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전투를 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국지전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국지전을 제외하고 국가 대 국가 전쟁에서는 결국에서 한쪽에 인공지능 로봇 군대가 지면 그 다음에는 승리한 인공지능 로봇 군대가 완벽한 승리를 가지려면 적국의 인간 군대하고 또 최후의 전면전을 해야 되거든요. 인간이 살아남는 한 최종적인 승리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하고 로봇 군대하고 전투를 하면 인간이 백전백패죠. 그래서 인간은 로봇 군대하고 곧바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하겠습니까? 로봇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되는 거죠. 국지전에서는 인간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이게 대규모 전쟁으로 국가 대 국가의 전쟁, 그것도 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야 끝나는 그런 수준의 전쟁의 강도로 들어가게 되면 로봇과 인간을 통한 인간의 살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공멸하는 그런 어떤 전투 양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 가장 크게 달라질 미래의 전투 양상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 미래에는 인공지능도 얼마든지 인간처럼 시선과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모방 단계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되어서 모방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음성도 하다 보니까 그 음성에서도 그 톤을 전부 다 데이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기에 감정이 섞인 톤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착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개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걸 가지고 추정해 본다면 정말 인간처럼 지성을 발휘하고 살아있는 생물학적 인간처럼 감정적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아주 유사하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을 했다, 결과물을 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고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영화 허처럼 정말 감정을 느낄 거나 혹은 감정이 있다라고 반응하냐면 그거는 인공지능 기술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특성인데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착 갖는 거 그것을 자주 대하다 보면 거기에 인간 스스로가 가상의 인격을 부여하거나 가상의 감정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일본에서 재미있는 장난감이 한국에 들어와서 히트를 쳤는데요. 조그만한 디스플레이가 달렸는데 거기에 그래픽으로 된 생명체를 키우는 거예요. 다마고치거든요. 공룡도 키우고. 그럼 막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하다 보면 먹이도 주고 그러면 조금씩 커지고 말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 감정과 인격을 부여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그 다마고치가 죽으면 슬퍼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그러한 디지털 존재나 그런 로봇들하고 많이 또 대화하고 살다 보면 인격을 부여하게 돼요. 마치 가족처럼 우리가 지금 애완견이나 또 고양이의 인격을 부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다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점점점 사람처럼 말을 하고 사람과 대화도 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감정도 확률적으로 이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점 그 로봇에 대해서 혹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해서 그리고 감정을 부여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어떨 때는 야 대단하다, 어떨 때는 야 감정을 가진 것 같다, 뭐 이런 수많은 생각들과 착각들이 지금 난무하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처럼 감정을 발현하려면요, 인간은 감정이 그냥 뇌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를 통찰하고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고 그러죠. 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자아관이 형성돼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만이 감정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우리 인간으로 보면 그냥 뇌만 있는 거예요. 오감이 연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감정을 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발현되려면 전제 조건이 인공지능이 몸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연결돼야 두 개가 탑재돼야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돼도 그 로봇이 인간처럼 오감을 통해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어떤 센싱들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결합해서 그 결합된 이미지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단계까지 자동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인간처럼 또 완벽하게 느끼느냐 아니에요. 인간이 지금 어디에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신비를 못 푼 예를 들면 우리가 육감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뭐 인간의 영혼의 문제도 있고 자유의지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인간도 내 몸 안에서 발현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합쳐져야만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그렇게 발현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태동하겠죠. 그래서 그런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먼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먼 미래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계들을 다 거쳐서 역량들을 인공지능 로봇이 다 가진다면 감정을 발현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감정이 발현할 수 있는 그 기술까지 도달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성적 판단을 내려야 될 때에 감성적 판단을 내린다든지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감정에 이끌려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실수가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데 이 리스크도 전제는 이겁니다. 인간이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갖는 두려움입니다. 그러한 인공지능이 나오더라도 그런 인공지능이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행위를 혹은 위협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규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도 반드시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 미래는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이식된 로봇이, 그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더 적합하겠죠. 만약에 먼 미래에 인간처럼 지성과 혹은 감정을 갖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살아있는 인간처럼 인격체를 부여하고 또 그들에게도 어떤 존중을 해줘야 되고 하는 이제 어떤 법을 만들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이 정말 인간처럼 감정을 갖는 이런 단계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될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인 것은 이런 거죠.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은 혹은 사회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다른 동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로봇에게도 인격체를 부여해야 된다는 논쟁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인격체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권이나 인격체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대신 뭐냐면 법적인 인격체죠.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이 있죠. 회사를 세우면 법인이 있거든요.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해서 인간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곧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게 되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그들을 인격체처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인간에게 유익한 행위를 하고 또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봇이 인간, 어떤 주인, 소유자 혹은 그 가족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로봇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그 로봇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그리고 사적인 재산의 개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합해서 법적 인격체를 부여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소중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로봇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혹은 뭔가 해를 가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러한 장치들을 만들기 위한 법적 인격체에 대한 부여는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이 미래를 만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화두가 됐던 인공지능 혹은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미래학자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술들은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과 또 다른 미래의 가능성들을 만들죠.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만들었냐? 그 기술들이 또 다른 미래의 가능성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미래입니다. 즉 미래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논리적인 생각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창의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상력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또 어떤 것들은 공상에 속할 수도 있고 또 먼 미래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다양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한 이유는 뭐 우리가 즐거움을, 재미를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꼭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좀 확대시키는 거고요.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통해서 지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발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다른 관점이 열리면서 어떤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수많은 우리의 미래 가능성을 열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좋은 미래가 무언지를 현명하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묘한 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였습니다.